안녕하세요. 권 작가입니다. 저는 5월 내내 강아지도 안 걸린다는 오니올 감기에 걸려서 한동안 고생하였답니다. 요새 일교차가 심해서 그런지 감기 환자가 꽤 많더라고요. 다들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나저나 빨리 낫고 싶어서 열심히 쉬는 와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픈 와중 유튜브를 끊임없이 보고 영화와 드라마를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찌 보면 너무 일상적인 행위인데 갑자기 낯설어지더라고요. 깨어있는 동안 이야기와 시각 자극을 끊임없이 갈구하는 것이 과연 자연스러운가 싶었습니다.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아파도 유튜브를 보았던 저를 관찰하면서 확신했습니다. 저의 결론은 이야기를 원하는 이 근원적 쾌락 욕구는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지극히 인간적인 인간만의 특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문명이 발전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소비하는 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엔터테인먼트로서 서사는 더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AI가 생활에 스며들면 여가 시간이 더 많아질 것이고요. 우리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보고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으로서 인간의 최애 놀이인 이야기와 구경의 확장으로서 다양한 시청각 매체에 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기억도 나지 않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림책, 옛날 이야기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물론 저는 특별한 아이가 아니었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깨어있는 동안 주로 놀기 때문에 이야기에 엄청나게 굶주려 있습니다. 재미있는 얘기해줘가 아이들의 말버릇이잖아요. 처음엔 성심성의껏 이야기도 해주고 놀아주지만 이내 이야기 보따리가 떨어진 어른들은 가장 손쉬운 대체제인 유튜브 영상을 틀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뽀로로, 아기상어 등의 대중 콘텐츠를 요새 아이들은 빨리 접하게 되지요. 이 습관은 아마 80살, 아니 100살까지 갈 겁니다. 그나저나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이야기를 기왕이면 책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강박은 이제 버려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문자에서 영상으로 흐르는 매체의 흐름은 이미 돌이킬 수도 없고 중요한 것은 양질의 콘텐츠가 아닐까요? 봄이 되니 각종 꽃이 피고 이벤트와 축제가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꽃이 피니 꽃 구경을 갑니다. 그리고 축제처럼 꽃이 돌아가며 만개합니다. 새삼 올해는 이 현상이 마치 대지미술처럼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출퇴근 운전하며 매일 같은 길을 다니는데 하루하루가 달랐거든요. 오늘은 하얀 꽃이 흩뿌려져 있고 내일은 노란 꽃이 가득 피어 있는 것이 참으로 경이롭더라고요.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 사람들이 미적으로 민감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나요? 우리는 너무나 변화가 많고 드라마틱한 시각적인 환경에 속해 있어요. 자연 자체가 거의 매주 이벤트가 벌어지는 거라고요. 그런데도 부족해서 축제와 전시, 박람회를 열지요. 그것은 굉장히 높은 시각적 탐욕이라고 아니 볼 수 없어요. 서사란 어떤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글의 양식이라고 한국 현대문학 대사전은 풀이합니다. 즉, 문학이라는 허구적 서사 이외에도 인간 활동에 관련된 모든 기록이 다 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뉴스, 매일 쓰는 일기, 병원 기록이나 실험 일지도 서사입니다. 이러한 삶의 기록을 우리는 끊임없이 공유합니다. 서사라고 해서 거창한가요? 쉽게 말해 이야기죠. 사는 이야기요. 조금 전에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야기에 목말라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폰만 켜면 새로운 이야기가 넘쳐난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SNS와 유튜브는 이러한 흐름의 대폭발을 유도하고 있고요. 특히 유튜브는 익명성을 유지하면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심지어 취향까지 저격하는 서사 창고입니다. 저 역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고 동영상 소비는 말도 못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생업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기에 업계의 전망에 예민합니다. 현재 제가 느끼는 흐름은 유튜브와 웹툰, 웹소설 등의 스낵컬처와 고급 구경거리로서의 OTT,
그리고 극장 개봉 영화가 대중문화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요. 두 진영 사이 교류도 활발하고요. 웹툰이 영화화되고 영화가 웹툰이 되는 것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 중요한 시장들인데 이 문화 콘텐츠 시장에서 항상 나오는 한탄이 뭐 좀 재밌고 신선한 이야기 없나? 입니다. 즉, 유행에 따르지 않는 오리지널 스토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아류작이 많을까요? 오리지널을 만드는 것은 오래 걸리고 시장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수많은 영화의 CG 작업에 참여했지만 그 영화의 흥행을 맞춘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알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미술 시장은 더 심하지요. 여기는 작가 사후에 평가되는 경우가 많으니 시간차까지 고려하면 더 카오스입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고요? AI 관련해서도 이 의견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순수 문학과 미술 분야는 기초과학처럼 연구와 발전을 하는데 국가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이 많아지고 있지만 당장의 성과를 내야 하는 단기 지원보다는 작가의 인생에 안정감을 부여하는 장기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기초문화 생산이 도모되어야 대중문화도 튼튼해지지 않을까요? 프로페셔널이 아닌 자연인으로서 이 토픽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저는 남의 서사를 소비하는 것도 좋지만 나의 서사에도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해 현생을 살자는 겁니다. 나만의 재미있는 인생서사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점점 과열되는 초디지털 사회에서 조금은 의식적으로 아날로그적인 경험을 늘리면서 삶의 밸런스를 잡는 것이 건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문화 소비자로서 행복한 것도 좋지만 현생에서 더 충만한 즐거움을 찾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현재를 잘 살아보자고요.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봐요.